네, 안녕하세요. IT전 방송 토크 IT전을 맡고 있는 지식 PD 고성입니다. 자, 오늘 우리 이제 애플리케이션 성능 관리, APM이 요즘같이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든지 데브옵스라든지 어떻게 보면 애플리케이션이 중심이 되는 이런 세상이 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럴 때 APM은 어떻게 좀 발전되고 있는지 인스타나 APM을 통해서 우리가 사례를 갖고서요. 오늘 OSC 코리아의 인재용 이사님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OSC 코리아 인재홍입니다. 자, 이사님, 일단 APM이 굉장히 오래된 제품인데 지금 어떤 관점으로 지금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플리케이션 관점으로 지금 모니터링이라든가 관리가 주로 변화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예전에는 이제 노드나 호스트 그리고 이제 모놀리틱 형태의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이제 모니터링이 많이 관리되고 있었는데 뭐 시스템만 관리한다든지 시스템에 그렇죠. 주로 이제 노드에 대한 호스트의 리소스가 어떤 정도가 돼 있고 어디가 셧다운이 되거나 이 정도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이랬다면 지금은 어플리케이션들이 굉장히 도메인 단위로 잘게 쪼개져 있고 네. 그 간에 통신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가 문제가 됐는지 실제로 서비스는 되고 있으나 어플리케이션 관점에서는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로 관점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요즘 워낙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애플리케이션이 잘게 쪼개져 있고 굉장히 또 VM 같은 것들은 생기가 또 없어지고 막 네, 맞습니다. 잃어버리니까 그것을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것이 자동화의 관점이 굉장히 잘 돼 있지 않으면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어플리케이션도 그렇고 실제 쓰고 있는 그 스택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고 Node.js라던가 그리고 뭐 미드레어 쪽에도 와스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백엔드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나 레디스 이런 것들이 너무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는 관리나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는 관리자들이 일일이 다 그런 기술 스택을 이해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그런 거를 자동화 하려면 이런 APM 같은 툴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뭐 APM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일단 지금 OSC 코리아인데 OSC는 어떤 쪽의 전문 기업입니까? OSC 코리아는 그 오픈소스 기반의 MSA 구축과 컨설팅 그리고 신규 그 인큐베이션을 신규 어떤 프로덕트나 솔루션을 해외에서 유망한 것들을 네네네. 저희가 인큐베이션해서 한국 시장에 소개시켜 드리고 POC도 하고 데모나 이런 거를 진행을 하는 주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SI 업무, 그러니까 MSA를 구축을 해서 실제로 현재 모놀리틱에 되어 있는 어떤 시스템의 환경에서 MSA를 구축을 할 때 이런 식의 방식으로 구축을 하시고 설계를 컨설팅하고 뭐 설계를 하는 게 가장 베스트다라고 저희가 이제 가이드를 드리고 그런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이크로 서비스 MSA라는 단어가 나온 지도 지금 몇 년이 됐는데 어떠세요? 올해 이제 이렇게 필드에서 진짜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가 좀 작년 재작년보다 좀 더 활성화되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느끼시기에? 제가 봤을 때는 그 선두 그룹들 가령 이제 쿠팡, 카카오, 네이버 그런 선두 1위 그룹들은 이전에 다 MSA로 다 전환이 된 것 같고요. 그 너무 잘 하고 계시고 저희가 지금 보통 하는 고객사들은 보면은 제조사가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조사는 어떤 그 선두 그룹에 비해서는 약간 좀 변화가 느리게 그렇죠. 좀 된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하는 제조사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웬만한 기업들은 네, 뭐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야, 그래서 제조사나 뭐 해운사, 뭐 그리고 그런 약간 전통적인 산업에서도 네. MSA를 얘기를 하시고 기존에 모놀리틱으로 되어 있는 걸 이제 MSA로 전환을 실제로 그 가이드 또 받으시고 그 진행도 하시고 하기 때문에 거의 보편화됐다. 네. 거의 IT 자체가 그냥 클라우드화, 그냥 MSA화 됐다라고 저는 이제 현업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쿠팡 같은 데는 그 서비스하는 데들은 뭐 B2C 서비스를 빨리빨리 뭔가 애자일하게 해야 되니까 MSA 그런 게 딱 이해가 되는데 제조사 같은 경우는 뭐 그리고 서비스 같은 것이 B2C도 아닌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가장 큰 뭐 어떤 베니핏이 가장 와닿는 걸까요? 제조사 예전에는 데이터들이 실제로 이제 쓰고 버려졌다면 지금은 쓰고 버려지는 게 아니고 그 데이터들이 어떤
다른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모아지고 그 데이터를 머신러닝이나 AI를 통해서 어떤 향후에 버전 1에서 어떤 제조 어떤 프로덕에 문제가 스마트 팩토리를 네, 그런 것들이 다 제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실시간성 그리고 원하는 형태로 쪼개져야지 그게 나중에 확장성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다 그런 식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한번 그러면 인스타나 APM에 대해서 한번 발표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네, 오늘은 인스타나 소개 그리고 인스타나 회사 소개 그리고 고객 현황 특장점 이런 거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전반은 한 이제 간단한 소개들 및 라이센스 정책 그리고 기능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더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데모 세션이 있는데요. 설치 방식이라던가 도대체 어떻게 모니터링이 되고 문제가 됐을 때는 어떻게 루트 코드가 실제로 인스타 내에서는 보여지고 그게 정말 도움이 되는지 그런 프랙티컬한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한 25분 정도 가지려고 합니다. 두 번째 세션, 데모 세션이 저한테는 그리고 실제로 오디언스 분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인스타나는 그 APM 툴이고요. 어플리케이션 퍼포먼스 매니지먼트의 약자.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성능을 관리하고 모니터링하고 실제로 문제가 없는지 어플리케이션 관점에서 구축하고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의 관점을 둔 프로덕트 중에 하나고요. 서비스가 현재는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그냥 모놀리틱 하나로 이렇게 서비스가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이커머스 사이트라고 해도 주문 그리고 카트, 페이먼트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순간에는 그 서비스가 없어지기도 하고 더 추가가 되기도 하고 예상할 수 없을 만큼 서비스가 증가되는 형태가 지금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만큼 그 상관관계가 복잡해집니다. 이 서비스는 얘랑만 통신하는 게 아니고 뭐 또 다른 형태 서비스를 불러다가 써야 되기 때문에 복잡성이 증가되고 있고요. 인프라는 기존의 온프레미스 그리고 아니면 그냥 그 퍼블릭 클라우드 하나였다면 그 하이브리드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모두 관리, 그 성능이나 관점에서 모두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APM 같은 툴이 정확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고 인프라도 실시간으로 분석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이 어플리케이션이 다른 어플리케이션이랑 어떤 식으로 통신을 하고 연관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이 파악이 돼야 어플리케이션이 어디가 문제가 되고 문제가 됐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피션 액티비티의 모든 어떤 가시성이 더 확실하게 나와야 되겠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요 쿠버네티스랑 컨테이너를 위한 최적의 솔루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인스타나는 2015년 설립이 됐고요. 현재 25개 국가 이상 그리고 300개 이상 고객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이시는 아디다스라던가 월마트 그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현재 사용을 하고 있고요. 2020년 11월에 IBM이 인스타나를 인수를 했습니다. 현재는 그 클로즈드가 되어 있는 상태라 IBM의 하나의 어떤 부서 비율로 이제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특장점인데요. 왼쪽에 보이는 이제 기존 APM들은 좀 수동적으로 설정을 해야 되던가 연관관계도 제대로 이제 좀 파악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알럿이나 인계치도 어떤 KPI, 그러니까는 이게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것들도 그러니까 수동으로 설정을 해서 그 수동적인 설정에 맞춰서 이제 알럿이 나온다던가 노티피케이션이 나오게 되는데 인스타나 같은 경우는 그냥 설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KPI라던가 이런 것도 자동적으로 대략적인 설정이 되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이따 데모로 잘 보여주겠지만 네. 그러니까 에이전트만 딱 설치하면 에이전트가 알아서 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치까지는 안 하더라도 네. 에이전트 다 디텍트하고 어떤 그런 원인 분석까지 다 하고 인간이 그걸 검수하고 조치는 인간이 하고 네, 그렇게 맞습니다. 이해하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원인은 찾아주지만 원인 조치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이제 사람이 개입을 해야 되는 네. 부분이고요. 사실 뭐 기존의 APM 같은 경우는 이제 그
IT 환경이 옛날 그렇게 많이 변화가 없었잖아요. 한번 설치하면 거의 네네네. 그대로 유지되고 그것도 네, 거의 안 변하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 변화되고 있고 그 변화가 너무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그거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이런 자동화된 툴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에이전트는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고요. 단일하게 하나만 존재를 하고요. 왼쪽에 보이시는 저 되게 로봇같이 생긴 게 있는데 진짜 저렇게 생긴 건 아니죠? 네. 저렇게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이 어떤 그 스탠이라고 하는 네, 이름은 네, 네. 있습니다. 스탠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고 인스타나 에이전트가 해당 노드에 하나씩만 설치가 됩니다. 노드라고 할 수도 있고 뭐 VM이라고 할 수도 네. 있어요. 저게 어떻게 가벼워야 될 것 같은데. 이제 하나의 노드에 파드가 맥스 한 110개까지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보통은 한 10개에서 20개 이내 한 노드에 그 정도 예상이 되고요. 그럴 경우에는 메모리가 한 100메가 정도 사용이 됩니다. 물론 더 많은 리소스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트래픽이 많이 발생을 하면 매트릭을 더 많이 수집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메모리가 좀 더 필요할 수는 있으나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한 100메가 정도 예상이 네네. 되고 CPU는 아주 소량 사용합니다. 그래서 가볍다고 이제 판단이 들고요. 그거를 통해서 이제 매트릭 값을 올려주는데 인스타나는 두 가지 방식을 다 지원합니다. 하나는 온프렘 방식, 하나는 사스 방식 모두 지원을 하게 돼 온프림 있고, 방식이라면 그 회사 어떤 뭐 폐쇄망의 폐쇄망. 네, 네. 폐쇄망에 구축을 해서 이제 그 안에서만 써야 되는 환경이 가끔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 온프레미스 환경 구축을 하셔야 되고요. AWS나 뭐 이제 외부망을 이제 아웃바운드를 열어줄 수 있는 환경일 경우에는 인스타나 사스 서비스를 이용을 하셔서 쓰시는 게 저희는 권고는 드립니다. 네, 요거는 그 에이전트 아키텍처인데요. 한 호스트, 그러니까 VM당 하나의 에이전트가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센서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의 에이전트가 서포트할 수 있는 그 기술 스택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게 한 250가지가 되고 있고요. 저 기술 스택들이 계속해서 요새 많아지고 있고 각 개별 기술 스택마다 계속 버전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계속해서 빨리빨리 업데이트 시켜줘야 되는 게 경쟁력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 에이전트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제가 이제 한 작년에 봤을 때만 해도 센서가 한 200개 정도밖에 200개 적진 않는데 200개 정도 서포트를 했었는데 네, 이 자료를 만들다 보니 한 250개 정도 센서를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이시는 쿠버네티스, 파이썬, 엔진엑스, 뭐 리눅스, 도커 다 지원을 하게 돼 있고 최근에 많이 이제 고객사에서 쓰시는 카프카 이런 부분들도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요 하나의 에이전트 설치로 그 해당 노드가 러닝하고 있는 시스템들에 대해서 디텍션을 해서 매트릭 값을 다 사스에 저장을 해서 보낼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림은 조금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긴 한데 그 CPU의 사용량을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0.06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굉장히 작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밑에 보이는 메모리 값은 한 100메가 정도 됩니다. 계속 100메가는 아니고 약간씩 이렇게 가변적으로 됩니다. 갑자기 트래픽이 늘어나거나 처리를 해야 될 게 좀 더 많아지면 약간 늘어납니다. 네트워크는 그 저장 캡처해서 이제 매트릭 값이 얼마나에 따라서 그것도 이제 변동적으로 돼 있는데 에이전트가 하는 액티비티들도 다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노드도 모니터링이 가능하지만 에이전트 자체도 정말 얘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리소스를 쓰고 있는지까지 모니터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에 비해서 뭐 250개 정도 뭔가 쓰고 있는 그 어플리케이션이라든가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모니터링 하는데 100메가 정도면 뭐 크게 오버헤드를 주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 우리 토크아티스 발표할 때는 네. 가격을 잘 노출하지 않는데 네. 과감하게 가격을 노출했다는 것은 가격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인데 가성비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 사장님한테 컨펌 받고 나오신 거죠 지금? 저희 대표님한테 네네, 보여드리고 오케이. 왔습니다. 네, 그리고 알았어요. 네. 그 여기 있는 상단에 보이는 저 프라이싱 사이트에 가시면 이게 대문짝막 나와 있습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호스트당 75불, 한 달에 뭐 75불 뭐 이런 식으로 아, 이제 과금이 되게 돼 있고요. 하여튼 어떤 솔루션 같은 경우는 트래픽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서 그 금액이 이제 인크리스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없고 코스트당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쓰셔도 그리고 인프라가 어떤 인프라가 되던 그 밑에 있는 어떤 영역의 서비스를 쓰셔도 비용은 동일하게 75불 정도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네, 호스트당이고요. 네네. 그냥 VM당 하나 설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VM이 여러 개 있으시면 아무래도 비용이 더 많이 발생을 하십니다. 그리고 트랜잭션이랑은 전혀 무관하고 CPU나 코어수가 되게 많이 하나의 노드에 다 구축을 하시더라도 그 노드밖에 비용이 발생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요건 적용 사례인데요. 그 이제 에드먼드라고 하는 사이트가 이제 미국 온라인 자동차 거래 업체인데 인스타나를 적용하고 나서 이게 CI/CD를 태워가지고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이 결국 쿠버네티스에 탑재가 되고 그게 서비스가 돼서 뭔가 진행 이제 엔드 유저가 그거를 서비스를 이용을 하실 텐데 이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동화되지도 않고 물론 빌드나 이럴 때 문제가 되면 빌드를 하겠지만 실제 서비스가 됐을 때 기존에 비해서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려면 APM 툴을 이용해 가지고 실제로 이제 그 모니터링이나 매니지먼트를 하게 돼서 좀 더 자유롭게 배포를 하실 수 있다라고 이제 저희가 케이스 스터디로 가져왔습니다. 기존에 그 오른쪽 화면에 보시면은 배포 횟수가 데이당 한 번이었는데 최대 8번까지 네. 늘려도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판단. 물론 그 전에 또 스테이징이나 테스트를 하시겠지만 그 정도로 인스타나를 적용을 했을 때 빈번한 배포 주기를 제공해도 거기에 맞는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시는 것 같고요. 배포 주기는 더 빈번해졌는데 네. 밑에 보면 얼러트 있잖아요. 네네. 얼러트 수는 감소했네요. 배포 이게 수는 APM을 적용을 했을 때는 이런 장점이 있는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네. 네, 그래서 지속적이고 빈번한 배포 환경에 좀 맞는 어떤 솔루션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국내 사례도 실제로 이제 있고요. 국내 사례는 APM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객사에서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구축을 하고 실제로 지금도 잘 사용하고 계십니다. 인스타나는 어플리케이션 관점에서 모니터링 관리를 하는 툴입니다. 어플리케이션 솔루션이고요. 쿠버네티스가 오면서 쿠버네티스 관련한 것들도 모두 모니터링이 돼야 됩니다. 이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밑에 뭐 EKS라던가 AKS, GK 같은 어떤 쿠버네티스 매니지드 서비스를 이용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RK나 RK2 그 렌처 아니면 바닐라 쿠버네티스로 어찌되었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들을 만들고 되게 되고 그 위에 네임스페이스로 로지컬하게 분리를 하시고 데몬셋으로 어떤 거를 디플로이 하시고 디플로이먼트 스테이트풀 해서 결국 파드가 생성이 되게 되는데 이 모든 쿠버네티스가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 오브젝트 영역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모니터링이 가능하십니다. 성능 지표를 제공을 하게 되고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그 이벤트에서 상세하게 그 모니터링 정보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제가 이제 후반부에 데모를 좀 준비를 했는데 그때 데모에 쿠버네티스가 두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네. 하나는 온라인 부티크라고 하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밑에는 로보샵이라고 하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이게 어떤 식으로 쿠버네티스를 관리가 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기존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좀 쿠버네티스 모니터링하는 어떤 다른 기존의 오픈소스 툴 같은 건 없나요? 그런 것들? 프로메테우스나 그라파나라고 하는 좋은 오픈소스 툴이 있습니다. 다만 그 툴은 노드 관점에서 많이 봅니다. 해당 노드가 얼마나 리소스를, 그러니까 CPU나 메모리나 디스크 같은 부분들, 물론 어플리케이션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지, 해당하는 레이턴시가 얼마 되는지, 트래픽은 인앤아웃이 얼마나 되는지는 확인이 되나 어플리케이션의 상관도,
이 어플리케이션이 이 어플리케이션과 또 다른 어플리케이션이 어떻게 통신을 해서 이게 정상적으로 통신을 해서 문제가 없는지까지 어떤 루트 코스 같은 거뭐 분석한다는 부족합니다. 네. 노드가 죽으면 당연히 노드가 죽었다고만 하지 아, 서비스 관점으로 보기에는 조금 오케이. 어렵다고 네, 판단이 네, 듭니다. 네, 네. 그렇지만 양쪽을 다 쓰시는 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프로메테우스나 그라파나 플러스 APM2를 해서 실제로 노드에 관련해서도 조금 더 뎁스 있게 보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같이 사용하시는 거는 권고드립니다. AKS 그리고 EKS, GK, 그러니까는 그 퍼블릭 클라우드 프로바이더가 제공하는 매니지드 쿠버네티스에서도 다 관리 가능하고요. 온프렘도 당연히 관리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쿠버네티스 관리를 하기 위해서 또 다른 플러그인, 에이전트가 설치되는 방식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하나의 에이전트가 모두 그 많은 센서들을 그 많은 센서 중에 하나가 쿠버네티스이기 오케이. 때문에 네. 그리고 특별한 컨피그레이션이 필요 없습니다. 이게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이름을 넣어서 이거를 나는 반드시 관리하고 싶다 이런 방식이 아니고 그냥 에이전트가 설치가 되면 자동으로 해당 클러스터에 있는 정보를 가져다가 보여주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설치만 그럼 뭐 하시면 이게 내가 볼 때는 그럼 이사님께서는 그 기업의 데브옵스 팀하고 많이 만날 것 같은데 뭐 개발자들이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이거만 다 설치하면 그냥 알아서 하겠네요. 네? 저는 개발자는 개발만 집중을 하셔야 된다. 본연의 업무를 하시기도 바쁘시기 때문에 개발 업무만 하시고 데브옵스 엔지니어들도 개발 업무의 모든 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많은 어플리케이션이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성능이 문제가 없는지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많이 만나는 팀은 데브옵스 팀이라던가 어떻게 보면 개발자만 있는 어떤 회사들에서도 요구가 많이 되어지는 그렇겠네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운영팀보다는 그쪽이 더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네. 요 밑에 있는 부분도 생각보다 이게 괜찮은 기능이 있는데 이 부분도 화면을 또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나믹 그래프라고 해서 왼쪽에 있는 이제 인스타나 에이전트, 그 스탠이라고 하는 로봇 모양이 해당 노드에 있는 데이터들을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뭐 컨테이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모두 가지고 있고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이 A라는 서비스 아니면 A라는 노드의 어떤 놈이 B라는 노드의 어떤 놈과 어떤 통신을 하고 있는지를 나름의 머신러닝 같은 기술을 적용을 해서 관계도를 그려줍니다. 그걸 다이나믹 그래프라고 하게 되고요. 이때 어떤 저 오른쪽에 있는 어떤 특정 서비스나 어떤 프로세스가 문제가 있을 때는 그거에 대한 이슈를 분석해주고 루트 코드도 신속하게 제공을 해줍니다. 물론 그거에 대한 해결책은 그거를 해결할 어떤 조치는 사람이 해야 되지만 루트 코드나 이런 부분들은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어디를 봐라 이런 부분들은 제공 가능합니다. 어플리케이션 관점 모니터링이기 때문에 그 모든 샘플링 방식이 아니고요. 초 단위로 매트릭 값을 가져오기 때문에 어떤 특정 시점에 어떤 이슈가 있었던 거를 놓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트레이스나 페이지 로드 다 수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드의 어떤 부분을 삽입을 해서 스프링 붓에 어떤 이 뭐 라인을 더 추가를 해서 이거를 에이전트를 통신을 하게 이런 것들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코드 변경 없이 트레이스 수집 가능하고요. 엔드-투-엔드 추적입니다. 그래서 프론트 엔드에 있는 어떤 웹 서비스가 되면 뒤에 있는 와스 뭐 서비스 뭐 MSA로 되어 있는 것들을 모두 하나 이렇게 트리처럼 이렇게 나열을 해서 어디가 문제 있는지를 파악을 해줍니다. 이 부분도 데모 세션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에 보이시는 게 이제 샘플링 방식이어서 어떤 1분 단위나 뭐 5분 단위, 2분 단위 이렇게 되게 되면 일정 부분에서는 그걸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보이는 방식처럼 초 단위로 굉장히 리얼타임 형식으로 매트릭 값을 수집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이슈가 존재를 했는데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모니터링 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EUM은 약간은 APM 기능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APM은 어플리케이션 관점에서만 이제 흐름도도 보고 디펜던시 문제가 있으면 이슈를 레이즈하고 거기에 이제 루트 코드를 제공하는 반면 EUM은 하나의 웹사이트가 정상적으로 그리고 페이지 로드는 얼마나 되고 있고 페이지 로드 속도는 얼마나 그 고객사가 봤을 때는 얼마나 로딩 되고 있는지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 그래피컬이라고 지오그래피라고 돼 있는데 이 웹사이트를 어떤 지역에서 도대체 들어오고 어떤 지역에서 들어온 그 브라우저는 뭐 크롬을 쓰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트레이싱 가능하게 해줍니다. 어떻게 보면 구글 애널리틱스하고 약간 그런 거 기능 비슷한 것 같기도 하네요. 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데모를 살짝 준비를 했습니다. 브라우저나 이제 사용자 OS 단도 이제 확인이 가능하고요.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지표들을 같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에이전트는 설치만 하면 아무런 컨피그레이션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수동으로 해주셔야 돼요. 자바스크립트 방식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웹사이트의 페이지에 이 자바스크립트 라인을 넣어주셔야 이 페이지가 호출이 될 때 그 자바스크립트가 동작을 해서 그 클라이언트가 어떤 브라우저를 쓰는지 어떤 OS인지를 다 캡처를 해서 보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동으로 해주셔야 돼요. 오케이. 루트 코드 분석이고요. 머신러닝을 통해서 이제 비정상 이벤트를 찾아내고 원인을 밝혀줍니다.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어떤 서비스가 이제 셧다운이 되거나 이런 것들은 이해를 하는데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프로세스는 러닝을 하고 있는데 그 어떤 특정 데이터베이스에 특정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 데이터가 없는 경우는 장애는 아니지만 어플리케이션 관점에서 보면 결국에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까지 다 찾아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데이터베이스 로보샵에 그 테스트할 수 있는 기능들이 들어가 있고 데모 어플리케이션에 그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네, 데모 세션이고요. 총 3개의 그 노드를 구축을 했습니다. 하나는 3티어라고 해서 저 이제 호스트 네임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부분들은 호스트 그냥 호스트 네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vCPU는 4개, 메모리는 요 같은 경우는 8기가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2개의 MSA로 되어 있는 샘플 어플리케이션이 그러니까 3티어는 모노리틱이죠? 네, 이 부분은 모노리틱입니다. 네. 온프레미스에 그냥 구축을 했고요. 이 부분은 AWS에 구축을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온라인 부티크 같은 경우는 구글에서 나온 샘플 어플리케이션이 간단한 쇼핑몰이라고 보시면 돼요. 로보샵도 간단한 쇼핑몰인데 이거는 인스타넷에서 개발한 샘플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정상적으로 모니터링이 당연히 될 겁니다. 인스타나에서는. 그 인스타나에서 정상적인 거를 보여드리려고 데모를 준비한 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잘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지를 그런 부분들까지 데모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램린이라고 하는 툴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램린은 KRC 엔지니어링의 어떤 선수주자고요. 저희가 이제 인큐베이션 해서 한국의 고객사도 존재하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요 그램린이라고 하는 KRC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실제로 장애를 일으켜서 장애를 유발하는 겁니다. 장애를 유발을 해서 이게 실제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개런티를 해주는 어떤 솔루션입니다. 어떻게 약간 모이킹 같은 그런 거네? 네, 맞습니다. 원에서. 네. 이 부분을 그 데모 아키텍처를 살짝 그려봤습니다. 상단에 여기 온프레미스에 구축되어 있는 이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엔진엑스 웹서버에 스프링부트, MySQL 전통적인 모놀리틱 시스템에서도 모니터링이 잘 되고 관리가 된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 시스템이랑 왼쪽 하단에 보이시는 온라인 부티크샵, 구글에서 만든 거, 그리고 로봇샵 이렇게 해서 요 3개 시스템을 모니터링을 하는 형태로 데모가 구축이 되어 있고요. 데이터는 결국 아웃바운드만 되면 되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인스타나 사스에 그 데이터들이 모두 매트릭에 저장이 될 겁니다. 그러면 유저들, 데브옵스 엔지니어나 뭐 오퍼레이터가 실제로 이 사스 UI로 들어가서 정상적으로 우리 시스템이 어플리케이션에 문제가 없는지 파악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렌처를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쿠버네티스를 모두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온라인 부티크 샵도 쿠버네티스가 필요합니다. 쿠버네티스 위에 샘플 어플리케이션 설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쿠버네티스가 필요하고요. 로보샵도 마찬가지로 쿠버네티스가 필요하십니다. 쿠버네티스 배포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저희는
렌처가 가장 오픈 소스고요. 네. 100% 오픈 소스고 설치하기 굉장히 편리하십니다. 그리고 기능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렌처도 수세에 이제 합병이 됐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수세 렌처라는 이름을 달고 있고요. RKE를 통해서 쿠버네티스 데이터 센터에 설치를 할 수도 있고 EKS나 이런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매니지드 쿠버네티스도 렌처를 통해서 관리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K3S라고 한 요거 같은 경우는 IoT 최근에 이제 니어 엣지나 파 엣지에서 클러스터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구축을 필요하신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는 K3S라고 하는 이 라이트 울트라 라이트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구축하는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다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렌처는 그거를 관리하는 매니지먼트 플랫폼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카탈로그가 제공하기 때문에 그라파나나 프로메테우스, 이스티오 여러 가지 툴들이 SLA가 됩니다. 그래서 쉽게 설치하실 수가 있고 운영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 데모를 위해서도 렌처를 통해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구축을 하고 그 위에 렌처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 부분들 잠깐 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모의 해킹 말씀을 네네네.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가령 이제 모의 해킹, 가령 이제 failure as a service라고 저희는 일컫는데 장애를 유발을 시켜서 장애가 안 날 수도 있지만 장애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상으로 테스트를 하고 시스템이 정말 로버스트한지 우리가 제대로 디텍트하는지 또. 네. 그 만약에 예상하지 못했던 엣지 케이스가 발생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을 먼저 테스트해보고 조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툴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분야 앞으로 되게 유망할 것 같은데요, 이런 분야 앞으로? 지금 왜냐면 맞습니다. 이게 MSA 되고 되게 복잡해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거 언제 일일이 다 테스트해 보겠어요. 현재 그래서 국내 2개의 고객사가 지금 사용 네, 중에 있고요. 네, 네. 잘 사용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솔루션에 비해서 이제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포인트가 11개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다른 제품보다도 경쟁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사용을 해서 인스타나가 실제로 어떤 장애를 유리켰을 때 그거에 대한 루트 코즈를 정말 제대로 보여주는지 그런 부분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KS 엔지니어링의 가장 선두주자인 그램님을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그림이 이제 그램님 UI인데요. 호스트로 어택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호스트 쪽에 뭐 셧다운을 한다던가 뭐 CPU의 100%를 유발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고요. 컨테이너 레벨에서도 가능하고 어플리케이션도 가능합니다. 근데 어플리케이션은 저희가 아는 어플리케이션 공격이 약간 좀 달라서 이 부분은 설명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쿠버네티스 안에 있는 어떤 디플로이먼트라던가 스테이트풀 셋이라던가 이런 부분으로도 공격이 가능합니다. 공격 타입은 총 11가지가 있고요. 리소스 관련해서 CPU, 디스크, I/O, 메모리를 장애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디스크를 I/O를 많이 발생한다던가 CPU를 배그를 한다던가 메모리도 뭐 배그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이것도 좀 공격을 좀 자동화시킬 수 있는 겁니까? 시나리오를 자동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시나리오 이렇게 짜가지고 요 시점에는 CPU를 이만큼 올렸다가 동시에 메모리도 이렇게 올리는 가능하고요. 두 번째 요 그림에 보이시는 프로세스를 죽인다던가 그리고 셧다운 그리고 타임 트래블이라고 해서 해당하는 노드 시스템이 2021년 몇 월 며칠인데 1년 후로 가보는 겁니다. 1년 후로 가보는데 1년 후에는 인증서가 만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립 세컨드라고 하는 윤달에 문제가 되는 예전에 리눅스 버그도 있었고 뭐 되게 오래된 얘기인데 Y2K라고 1900에서 2000년 넘어갈 때도 이게 2000년도로 넘어가면 제대로 동작할 거야? 라고 하는 케이스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가상으로 테스트를 해서 1년 후에도 인증서가 아니면 어떤 그 관련 그 시간 타임 테이블에 관련 솔루션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테스트 가능하시고요. 네트워크는 총 4가지가 지원이 되는데 블랙홀은 해당하는 그 파드나 어떤 뭐 호스트 단위의 시스템의 인앤아웃 그러니까 인그레스랑 아웃 이그레스를 모두 막는다던가 어떤 특정 포트를 막는다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을 때 A가 B랑 통신할 때 뭐가 문제가 되지? 아니면 B만 막았는데 C도 연관이 돼 있네? 이런 부분도 파악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요 어플리케이션을 써서 실제로 테스트를 했고요. 그리고 데모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이제 로봇샵입니다. 그림이 네 여기 윌인가요? 그래서 네. 모놀리틱이 아니고 이제 서비스 이렇게 쭉쭉쭉 쪼개놔서 그거를 테스트할 수 있는 샘플 어플리케이션이고요. 간단한 쇼핑몰입니다. 적용 기술들은 뭐 앵귤러랑 엔진엑스, 노드.js, 자바 이런 식으로 많이 가능하면 많은 현재 어떻게 보면 필드에서 쓰고 있는 기술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웹이 이제 웹 서버 형태로 이제 프론트에서 받아주고요. 뒷단에 레이팅, 카탈로그, 유저, 카트, 그리고 여기는 이제 DB가 이제 저장이 돼 있고요. 데이터가 shipping으로 가서 디스패치, 결국 지불까지 해서 끝나는 방식인데 이 안에 있는 기술들은 여러 가지가 녹여 있습니다. 노드.js도 있고, 자바도 있고, 고도 있고, RabbitMQ, 파이썬, PHP, 그리고 DB는 몽고, MySQL, 레디스. 거의 네. 뭐 카프카를 제외하고는 거의 많이 쓰는 기술 스택으로 보입니다. 뒷단에 이제 실제로 이 어플리케이션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간단하게 1분 정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 그림을 그려오기는 했는데 실제로 이 그림은 없습니다. 그 깃허브에 가보시면 이 그림은 없으세요. 그냥 받아가지고 설치를 하면 쭉 설치가 돼서 그 로봇샵 웹사이트가 생깁니다. 네. 그 구매도 되고요. 물론 배송은 안 됩니다. 지금까지. 근데 이거를 제가 그렸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되는지 알지 어떻게 구성되는지 네, 얘가 네. 얘랑 오케이. 어떻게 통신하는지 모릅니다. 그럼 이 그림은 네. 이 이사님이 저작권 갖고 있는 거겠네? 아, 이 그림은? 저도 어디서 보긴 했어요. 오케이, 하여튼 알았어요. 제가 좀 손을 보긴 했어요. 네네, 알았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실제로 그 어디죠? 인스타나에서 제공해주는 그림입니다. 제가 이 A라는 소프트웨어, A라는 어플리케이션에 B랑 통신할지 C랑 통신할지 컨피그레이션 해주지도 않고요. 얘기해주지도 않습니다. 얘기할 수도 없고 이 인스타나 그 에이전트를 통한 데이터를 받아와서 자동적으로 연관 관계도를 그려준 그림입니다. 이 페이먼트를 해서 기준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그려진 거고 얘를 찍었을 때 네. 도대체 어떤 놈이랑 통신하는지 다 파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개입될 여지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운데 페이먼트 노란색으로 돼 있는 부분은 이 샘플 어플리케이션에 로드를 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로드를 줄 때 장애를 일으키는 옵션을 주면 저렇게 옵션 그 장애가 포인트 저기 실제 찍으면 장애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노란색으로 이제 표현을 해주는 거고요. 이 힙스터샵이라고 이제 예전에는 힙스터샵이라고 했는데 구글에서 만든 샘플 어플리케이션이고 요것도 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온라인 부티크라고 이름을 지금 리네이밍이 되어 있는 상태고 클라우드 네이티브형 마이크로 서비스 데모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총 10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많이 사용하는 그 전 로봇샵에서도 쓰는 기술들이 대부분 보입니다. 그래서 이커머스 아주 간단한 쇼핑몰인데 프론트가 받아가지고 광고도 보여주고 아니 데모를 그러면 로봇샵이나 뭐 이거 온라인 부티크 하나만 하지 왜 두 개를 데모를? 기본적으로는 2개 노드가 정상적으로 동작한 상태에서 에이전트를 하나 추가해서 노드가 정상적으로 얼마나 쉽게 그 에딩이 되고 이런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나 더 그냥 하긴 했습니다. 아, 네네. 네. 에이전트는 간단하고요. 한 줄에 설치가 가능하십니다. 왼쪽에 보이는 AWS 애저 기준으로 설치도 할 수 있고요. 도커 기준으로 설치도 할 수 있고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는 헬륨 차트 기반의 설치를 하십니다. 그리고 쿠버네티스가 없을 경우에는 리눅스, 왼쪽에 보이시는 리눅스, 맥 이런 호스트 단위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를 찍게 되면은 한 줄의 라인이 나오고 그 한 줄을 카피 앤 페이스트로 해당 노드에 실행을 하게 되면 에이전트는 설치가 끝납니다. 설치가 끝나면 센서가 동작을 해서 일정 시간 한 수분 정도 처음에 그 센서가 모두 동작을 해서 그 인스타나 그 사스로 서비스에 등록이 되기까지는 한 수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게 안에 있는 서비스가 적거나 노드에 뭐 아무것도 안 떠 있으면 좀 더 빨리 걸리는 것 같고요. 로봇샵의 데모입니다. 이게 아까 제가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아주 간단한 쇼핑몰인데 이 안에 한 10개 정도 기술이 녹아 있습니다. 네, 제가 요 스탠이라고 하는 놈이랑 왓슨, 얘는 아웃 오브 스탁이네요. 얘도 아웃 오브 스탁이고 요거를 한 몇 개 주문해 볼까요? 한 2개 주문해서 카트에 넣고 체크아웃을 한 다음에 shipping을 저는 일본의 도쿄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쿄로 해서 페이를 하게 되면 오더가 끝납니다. 요 되게 간단해 보이는 어플리케이션, 옛날에는 모놀리틱 하나로 다 해서 톰캣에 자르 파일을 해가지고 서비스를 했었죠. 근데 지금은 요거를 한 10개로 찢을 수가 있고 그 찢은 서비스대로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 겁니다. 네. 다음 페이지를 그래서 그냥 인스타나에서 어떻게 모니터링만 보여되는 것보다도 실제로 이게 어떤 식으로 쓰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장표를 넣어봤고요. 다음 페이지로 네, 요게 지금 총 3개의 노드로 인스타나를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왼쪽에 보이는 요 시스템, 이게 3티어 시스템이에요. 저희가 만든 커스텀 어플리케이션으로 3티어 노드가 하나 존재하고 맨 위에 있는 이놈이 엔진X가 될 거고 왓스가 될 거고 DB, MySQL이 될 겁니다. 요 블락 하나가 하나의 스테이크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거는 그 로봇샵인데 이게 잘 안 보이시긴 하는데 이게 층이 엄청 많은 겁니다. 이게 층이 많은 거예요? 층이 엄청 많은 층이 없는 것처럼 보여. 단일층으로. 이거를 줌을 해야 되는데 오케이. 여기는 이게 3개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엄청 많은데 제가 네. 이거를 영상으로 했기 때문에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이전트를 하게 되면은 네. 왼쪽에 보이시는 AWS Azure, 구글 형태에 맞는 퍼블릭 클라우드가 있으면 거기에 맞는 그 항목을 선택을 하시면 오른쪽에 어떤 스크립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저희는 지금 온라인 부티크 샵에서 설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헬륨 차트로 쿠버네티스 기반의 설치를 하려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를 카피를 해서 오른쪽에 넣게 되면은 인스타나 에이전트가 설치가 됩니다. 예, 끝났습니다. 네, 1분도 안 걸리고요. 네. 지금 2개밖에 원래 온프레임이라고 하는 이게 리전으로 이제 얘기가 되는데 왼쪽에 보이는 저희가 AWS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AWS AP 서울 리전이고요. 서울 리전에 여기는 엄청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보이시면은 온라인 부티크라고 네임은 보이는데 이 안에 스택이 안 보이세요. 스택을 센서가 이렇게 동작을 하면서 주주주주 올려주는 방식이 돼요. 현재는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빈 블락만 보여드린 거고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보이시나요? 그렇네요. 네, 블락이 하나하나 스택을 보여서 올려주게 됩니다. 오른쪽에 이제 필요한 그 온라인 부티크가 필요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쭉 올라갑니다. 카트 서비스, 체크아웃, 커런시 이런 것들이 쭉 올라가게 되면 왼쪽에 블락 더 많이 보이시나요? 네네네. 원래 하얀색으로 나와야 되는데 밑에처럼 노란색으로 나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노드를 일부러 2CPU짜리를 둬서 제가 일부러 노란색으로 보이게 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총 3개의 노드가 에이전트가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세요. 아까 2개였었고요. 3개가 되게 되면은 이 부분은 에이전트의 상태를 잠시만요. 여기 제가 네, 이 부분은 온라인 부티크를 에이전트를 설치를 했고 설치를 하면은 에이전트의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메모리는 한 100메가, 90메가 정도 쓴다고 말씀드렸고 가비지 콜렉션을 계속 하게 돼요. 자바로 돼 있기 때문에 자바의 그 상태도 보여주고 네트워크를 매트릭 값을 얼마나 끌어다가 그쪽으로 쏴주는지도 확인 가능하십니다. 이게 만약에 트래픽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그 부분도 이제 감안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에이전트의 어떤 액티비티들을 다 보실 수 있으세요. 네, 센서가 도대체 얼마나 그 디텍션을 하는지 이런 부분도 되고요. 노드 기준으로 지금 모니터링이 되고 있는데 이러면 여기 있는 하나하나 스택들이 안 보이세요? 엔진X로 돼 있는지 노드.js로 돼 있는지 해서 이 부분을 컨테이너 기준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요 하나하나가 네임스페이스고요. 네임스페이스에 온라인 부티크라고 하는 네임스페이스 올라가는 파드들. 이거는 이거는 기본 쿠버네티스가 제공하고 있는 네임스페이스고, 요거는 로보샵이라고 하는 다른 노드에 있는 네임스페이스 기준으로 파드가 어떻게 동작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올려보면은 이 컴포넌트가 어떤지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 레이팅이라고 되어 있고, 카트도 있고요, shipping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하나씩 이제 좀 자세하게 모니터링 관리 가능하십니다. 줌이 되면은 되게 크게까지 가능합니다. 이거 EUM이고요. EUM은 그 웹사이트가 네네. 도대체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지 이 부분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게 되고, 이걸 생성을 하게 되면은 이거를 카피를 하셔가지고 index.html이나 이런 데 넣어 주셔야 해당하는 클라이언트들이 접속을 했을 때 그 부분을 보여주게 됩니다. 네, 3티어라고 이제 모놀리틱 시스템을 감지를 하기 위해서 한 거고, 그 자동적으로 그 로드 툴을 돌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로드가 발생을 하게 해놨어요. 원래는 아무것도 없었고요. 네, 페이지 로드가 얼마나 일어나는지, 그리고 뭐 내비게이션 타임은 어떻게 되는지, 페인팅 이런 부분들이 확인 가능하고, 리소스를 찍게 되면은 네, 어떤 리소스들이 있는지 보여주고, 네, 폰트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웹서버가 하는 액티비티, 비헤이비어들을 거의 다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실제 엔진엑스 서버 IP고요. 온프렘에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에러는 하나도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 레이턴시 볼 수 있고요. 가장 많이 호출되는 페이지가 어드민의 히스토리, 어드민의 유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를 계속 호출하게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실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조금 조금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지역밖에 안 했기 때문에 한국만 리전이 나오고요. OS별, 컨트리별 이런 부분도 확인 가능하십니다. 네. 왼쪽 두 번째 탭이 어플리케이션이고요. 어플리케이션은 서비스의 리스트 중에 내가 정말 관심 있는 분야만 모아가지고 하나의 형태로 관리 가능하신 거고요. 스택이 엄청 많습니다. 이것도 있고, 뭐 노드.js, 파이썬, MySQL 엄청 많은, 제가 두 개 어플리케이션을 깔아놨기 때문에 뭐가 되게 많습니다. 지금 에러가 굉장히 많이 나는지 이런 식으로 바로 확인 가능하고, 로보샵을 찍게 되면은 지금 에러가 막 계속 발생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에러가 발생하냐면 없는 데이터를 가져오라고 자꾸 요구를 하기 때문에, 서비스는 프로세스는 떠 있으나 실제로 에러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다 디텍션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여기 탑 서비스 가장 많이 불러주는 레이턴시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들을 페이먼트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네요. 그리고 콜은 레이팅을 가장 많이 하고 있고요. 에러는 페이먼트만 납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네, 디펜던시는 내가 이 에이전트가 어떻게 통신을 하고 있는지를 다 분석을 해가지고 그것들을 그래프로 그려주는 거고요. 이 부분은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화면이 그램린이에요. 네. 상단에 노드가 있고, 뭐 컨테이너가 있고, 그 쿠버네티스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어택을 하고 싶은 거는 MySQL에 DB를 어택을 하려고 합니다. 가상적으로 이제 장애를 일으키는 거고요. 장애를 이렇게 하나씩 찍으면 오른쪽에 레디어스라고 해서 그게 그래프 형태로 다이아그램이 보입니다. 네, 블랙홀 어택을 할 겁니다. 그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떠 있어요. 대신 그게 들어가는 네트워크 트래픽은 다 막아버려요. 들어가는 거, 나가는 거. 정상적으로 어택이 되면은 여기 펜딩에서 다시 워킹인가 바뀝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어택이 되는지를 확인이 가능한 거고요. 네, 러닝 상태고, 이제 이그레스, 인그레스 모두 다 막아버립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드랍 패킷으로 다 막아버리면은
왼쪽에 이제 인스타나 쪽에서 보게 되면 실제로는 저기 나오는 저거는 페이먼트 에러예요. 아까 이제 일부러 그 로드 쪽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저 부분은 전 그 영상에서 약간 좀 넘어간 것 같은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요런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DB가 죽은 거예요. DB가 죽었기 때문에 바로 라이트 그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고요.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네 이렇게 보시면은 에러가 납니다. 콜은 그 어플리케이션에서 결국 DB로 하게 되는데 이 전체 그림의 소요 시간을 보여주고 그 시점에 어디가 문제가 되는지를 여기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앞단에는 문제가 없고 이쪽에 결국 문제가 있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고 밑에서 에러 로그를 보면은 이거 이거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네 보면은 DB에 결국 에러가 나는지를 확인 가능합니다. 밑에서 네 에러 로그를 확인하고 오른쪽에 보면 좀 글자 작긴 한데 DB가 안 돼요 라고 이제 그 로그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로그 형태로 보면은 이렇게 바로 원인을 찾아서 이제 조치를 할 수 있게 해주게 됩니다. 총 3가지 어택을 준비를 했는데요. 하나는 이제 MySQL의 블랙홀 어택이고요. 다른 거는 Node.js의 카트 서비스를 네트워크 레이턴시를 줘서 실제로 서비스는 되는데 레이턴시가 막 늘어나게 되는 형태로 어택을 내려봤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10초, 10ms, 2ms, 3ms밖에 안 되는데 서비스는 되나 한 2초 정도 딜레이를 주는 방식의 어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카트 서비스를 찍고요. 오른쪽에 레디어스에 녹색 하나 찍혔는지 확인 가능하시고 레이턴시를 주고 2초, 한 20초, 아까 네. 120초 동안 한 2000ms, 2초로 주게 되면은 그만큼의 어택이 카트 서비스에만 발생을 하게 되고 그 부분을 인스타나에서 모니터링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조금 더 있어 볼까요? 네. 네, 실제로 여기 이제 2000초 이렇게 러닝 상태고요. 원래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로 가면은 뭐 8000초, 8000ms 정도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바로 확인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되면은 필터를 이게 제가 이제 데모를 좀 빨리 하려고 그럴까지 보여드리지 못한데 필터를 상단에 걸면은 1000ms 이상 된 놈만 보여줘 이런 식으로도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 UI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원래 이제 이게 10ms 이내였는데 2000ms 이렇게 탁 튀는 거 보이시죠? 마지막으로 카탈로그 요거는 조금 중요하기도 한데요. 카탈로그라고 하는 서비스가 하나 있어요. 걔를 해당 파드를 공격을 하는데 CPU 공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2분 동안 공격을 할 거고요. 카탈로그 서비스가 왼쪽에 보이는 이겁니다. 카탈로그 서비스가 안 되면 어떤 영향이 있겠죠? 지금은 CPU를 0.1을 쓰고 있고 리밋이 0.2입니다. 인프라스트럭처 공격을 하고 쿠버네티스의 로봇샵의 카탈로그를 공격을 하게 되는데 공격 타입은 리소스의 CPU의 120초 동안 전체 CPU의 50%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격이 실제로 되고요. 왼쪽에 보이시는 이 아래 부분이 CPU 사용량이에요. 0.1밖에 안 쓰게 돼 있죠. 근데 50%를 쓰라고 했어요. 근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50%를 쓰라고 했는데 어택은 되고 있는 건데 어택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0.2밖에 안 쓰세요. 왜냐면 이 파드를 그 리소스 정의를 내려둘 때 이거는 맥스를 0.2밖에 제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공격을 하더라도 파드 레벨에서는 그 이상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어떤 레슨런 이런 네네. 것들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좀 같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인스타나 이제 데모를 이게 전에 또 세션이 있었던 거는 아는데 네네. 데모 세션은 좀 이런 식으로는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더 프랙티컬하게 네네. 그 오디언스 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케이. 네, 자, 이제 질문들이 엄청 많이 왔거든요. 네.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개별 질문에 대해서요. 또 지금 OSC 코리아에서 또 개별 답글도 달아주셨으니까 답글도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설문 이제 조만간 이제 할 거니까 설문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송영환 네네, 님이랑 송영환님에서 외부 SMS, 이메일 통보 등의 기능을 자체 내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연계 설정이 쉽도록 제공되는지요? 네, 가능하고요. 네. 네, 컨피그레이션 하면은 노티피케이션 알람이 날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데모는 준비는 하진 않았습니다. 윤성호님, 현재 보고 있는 그래프 형태를 고객이 임의로 타 그래프 형태로 바꾸거나 조정이 가능한지요? 몇 개의 템플릿이 있기 때문에 네. 그 템플릿으로 요렇게도 바꾸고 저렇게도 바꾸는데 고객이 특정 템플릿 어떤 그 디펜던시나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것까지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서창님께서 UI가 정말 직관적으로 쉽게 되어 있는 것 같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김대중이 보통 클라우드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고정적인 유지 소요량은 어느 정도 될까요? 그 인스턴스, 그러니까 에이전트 하나는 100메가 정도 메모리를 사용을 하게 될 것 같고요. CPU는 굉장히 0.04, 0.05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합니다. 공유님, APM 통계를 분기, 반기, 연별 레포트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 저장되는 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회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님, 타사 APM도 직관적이고 알람 발생, 어디서 병목 현상이 나타내준다고 하는데 인스타나는 어떤 차별성이 있는 거죠? 특히 E2E 솔루션과의 차이점도 궁금합니다. 일단 차별점, 다른 거와 차별성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네, 가볍다, 에이전트 네네. 가볍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디펜던시나 이런 부분들도 타사에 비해서 좀 강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박병수님, 파드에서 실행 중인 컨테이너에 대한 로그 수집도 가능한지요? 이거는 하려면 다른 플러그인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인스타나 자체는 없고요. 다른 플러그인이 그 통합 이미 프리 인테그레이션 돼서 그런 형태로 쓰시면 됩니다. 조철용님, 망분류 환경에서 별도 서비스 메시 없이 단독으로 구성 네,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네, 서비스 메시 없어도 가능하십니다. 네. 이승진님, 폐쇄망 환경에서 사스가 아닌 내부에 수집 서버를 두고 모니터링도 할 수 있을까요? 전 질문이 의도가 폐쇄망에서 저건 질문 다시 제가 나중에 확인해서 네네네. 질문 의도가 이승진님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네. 고맙겠습니다. 네. 네. 박일규님, 인스타나를 도입할 때 과금이나 비용 체계는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요? 노드당 그 과금이 되게 돼 있고요. 노드당 72불 아까. 그러니까 먼슬리는 75, 리스트 프라이스는 75불입니다. 참. 네. 그다음에 쿠버네티스 플랫폼 구축할 때 오픈소스 기반으로 모니터링 환경을 구축하는 게 보통인데 아까도 설명드리긴 했는데요. 네. 그라파나나 프로메테우스 굉장히 좋은 툴이고요. 노드에 관해서는 굉장히 좋은 툴이지만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익셉션이라든가 어플리케이션 관점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들이 명확히 있습니다. 네. 이종호님은 이제 중소규모 사이트에서 적용 사례가 있는지 저희가 이제 물어보셨는데. 구축한 사이트가 있고요. 어떤 이커머스 사이트에서 구축을 했기 때문에 크게 아주 대규모가 아니더라도 작은 규모에서도 그러니까요. 이게 뭐 어차피 호스트당 과금하는 네, 거고 그렇죠. 월 네, 단위니까 네, 맞습니다. 뭐 중소기업에서도 자기 하는 만큼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죠? 네. 그거를 우선은 조그맣게라도 먼저 운영을 해보시고 네, 그 그렇죠. 베너핏이 있으면 더 영역을 넓혀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정근님, 오늘 소개해 주신 인스타나를 ISMS 대응용으로 활용한다면 어느 조항에 중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저 부분은 제가 공부해서 알려드리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이기태님, 저장된 로그는 플로우 데이터인가요? 풀 패킷 데이터인가요? 또는 랜덤하게 추출한 데이터인가요? 그러니까 초 단위로 전체 데이터를 보신다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샘플링 방식이 아니니까요. 정영진님은 그렘린 활용하는 카오스 엔지니어를 위해서 별도의 테스트 환경이 필요한지요? 쿠버네티스 환경이 있으시면 더 유용할 것 같고요. 일반 노드에서도 KS 엔지니어링 그렘린을 가지고 POC나 데모 가능합니다.
윤성원님, 인스타나가 개발자 입장에서 좋은 점이 있는지, 가령 현재는 개발자가 모니터링하는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코딩을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을 인스타나가 다 대신해주고 개발자는 API만 가져다가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가능한 것인지. 이것도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개발자는 개발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발에 집중하시고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이나 관리는 이런 APM 좋은 성능의 APM 그 솔루션을 도입을 해서 그 부분은 좀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기웅님, 보통 APM 솔루션을 사용할 때 AP의 애플리케이션의 면밀한 모니터링을 위해서 소스 코드의 특정 부분을 지정해서 모니터링하면 부하가 항상 문제가 됩니다. 인스타나는 이런 부하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제어하는지요? 소스 코드에 특별하게 추가되는 부분은 없고요. 물론 그 추가할 수 있는 항목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뎁스가 있는 거를 하시려면은 그 라인이 하나 있는데 그 라인을 추가를 하게 되면 좀 더 뎁스를 하게 되고요. 어플리케이션에 큰 부하를 주지는 않습니다. 센서가 디텍션에서 가져오는 방식이기 때문에요. 박병주님, 망분리 기관의 경우에 쿠버네티스 시스템은 인터넷 차단된 업무망 내에 있을 텐데 타 시스템과 연동해서 다양한 정보를 발송할 경우 인터넷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혹시 인터넷 연결 없이 다양한 정보를 발송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와 내부 중요 정보 유출 방지에 대한 보안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슬랙이나 뭐 이메일이나 어찌됐건 노티피케이션 알럿을 보내려면 인터넷 접속이 필요하게 된데 지금 이제 폐쇄망의 경우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프락시 서버 같은 거를 적어도 두셔서 걔를 통해서라도 아웃바운드로 어떤 식으로 열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김우태님, 쿠버네티스 모니터링을 할 때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구성 정보를 어떻게 확인하고 시각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요? 인프라 레벨로 아까 보이시는 그 블락 단위의 노드 정보들 그리고 스택을 컨테이너 레벨에 쿠버네티스 레벨에 보여줄 수 있는 시각화를 제공을 하게 돼 있고요. 그 상단에 보시면 쿠버네티스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 항목을 찍게 되면은 데몬셋이라든가 POD 아니 파드 레벨 스테이트 풀셋으로 다 모니터링 관리 가능하십니다. 임석재님, 로그 보관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요? 로그는 이 부분은 좀 로그를 기본적으로 보관하진 않습니다. 그냥 데이터만 이 매트릭 정보들만 갖고 있기 때문에 로그를 보관을 하시기 위해서는 로그 관련 다른 툴을 플러그인 형태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세션을 이용해서 서비스 로그인 사용자의 요청 트래킹이 가능한 기능이 제공되는지요? 저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윤성원님, 모니터링을 하는 솔루션 많은데 모니터링을 하면서 장애를 인지할 때는 이미 사태가 심각해진 상황인데 인스타는 사전 감지가 가능하고 임계치 설정이나 뭐 사전 이런 것도 가능하죠. KPI 설정이 가능하고요. 프리 디파인된 KPI가 있습니다. 가령 CPU는 80%가 넘으면 이게 알럿 조치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프리 디파인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커스터마이징은 가능해 보이는데 사전에 그러니까는 실제로 CPU가 80% 전에 어떻게 될 것 같다라는 어떤 그 정도의 예측은 할 수는 없고 어플리케이션이 실제 문제가 났을 때 루트 코드는 제공하지만 네. 어느 시점에 장애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감지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힘들어 보입니다. 김록화님, 저희는 렌처 쿠버네티스 엔진을 이용해서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프로메테스와 그라파나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인스타는 컨테이너, 노드, 파드 등 어느 단위까지 모니터링 정보 제공이 가능한지요? 파드, 노드, 컨테이너 모두 모니터링 제공 가능하고요. 네네. 쿠버네티스가 제공하는 모든 오브젝트들, 그러니까 데몬셋, 스테이트 풀셋 이런 부분들까지 모니터링 관리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네네. 프로메테우스나 그라파나는 저는 강력하게 사용 오픈 소스고 그만의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용을 하셔야 되나 어플리케이션에서 익셉션이 발생하고 어플리케이션 관점에서는 연관도도 없고 하기 때문에 A and B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는 그 장점들을 모두 가지고 사용을 하시는 게 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전영진님, 특별한 설정 입력 없이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유용한 것 같습니다. 파드의 생성과 소멸까지 자동으로 모니터링 된다는 것이 어떤 원리로 가능하게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혹시 쿠버네티스 설정을 인스타나에서 읽어서 활용하는 것인가요? 쿠버네티스는 기본적으로 API 서버가 있고요. API 서버를 가지고 어떤 그 쿠버네티스의 행동들을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걔를 통해서
인스타나도 그 쿠버네티스 관련 정보를 얻는 게 되고요. 파드가 당연히 생성이 됐다가 소멸이 되는 것도 그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오늘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설문 지금 하고 있으니까 마저 설문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자, 이사님 마지막 말씀 마치할까요? 네. 네, 오늘 제가 만약에 이제 답변을 드리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는 좀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문이 좀 많으셔가지고 저희 직원들도 아마 다 답변을 달지 못했던 것 같고요. 오늘 긴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혹시 또 기회가 된다면 더 좋은 자, 세션으로. 근데 오늘 있잖아요. 네, 오늘 제일 이 인스타나를 네. 저 시청자분들께서 네. 이게 아까 사스 서비스 있으니까 체험을 해보시려면 이분들이 네.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체험을 하시려면? 혹시 PPT로 좀 바꿔주실 수 PPT? 있으신가요? 네네. 잠깐만요. 맨 끝에? 네, 맨 끝에. 네네. 네, 여기 이제 보이시나요? 저희 회사는 이제 OSC 코리아라는 회사고요. 네. 여기 링크 이제 요거 뭔가요? 이거 QR이라고 QR, 하나요? 네네. QR을 찍으셔도 되고 네. 저 오른쪽에 보이시는 네. 세일즈 골뱅이 @osckorea.com에 문의를 주시면 프리 트라이얼 당연히 가능하시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데모나 POC가 요구되면은 저희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연락 주시면 저희가 빨리 연락드리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오늘 2시도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2시에 참여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IT 전문 방송 토크IT에서 테크 분야별로 짧고 진한 시리즈 영상들을 편하게 골라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토크IT.tv 사이트로 오시면 됩니다.